자,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압과 전류가 지금 VT는 120 코사인 377t 플러스 45도이고 IT는 10 코사인 377t 마이너스 10도일 때 다음 수동 선형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 전류가 지금 공급이 되고, 그리고 VT가 지금 다음 같이 걸릴 때 이 부하단에서 소비되는 순시 전력하고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예제 1번이에요. 자, 일단 순시 전력부터 구해보면은, 순시 전력은 이 V하고 I를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VT하고 IT를 곱하면은 진폭은 두 개 곱하면은 1200이 될 거고,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A, 코사인 B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공식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는 상가함수 정리에 따라서 2분의 1의 코사인 A-B 더하기 코사인 A 더하기 B,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를 바꿨는데, 여기는 코사인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를 지금 먼저 한 거고요. 2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1200을 나누면은 600이 될 거고, 두 개 더하면은 377하고 377 더하니까 754t, 그리고 35도하고 마이너스 10도를 더하면은 플러스 35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주면은 377t 없어지고, 55도 빼기 마이너스 10도니까 코사인 55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600에다가 코사인 55도 요 두 개를 곱하면은 344.2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은 600의 코사인 754t 플러스 35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시 전력은 이렇게 V하고 I를 그냥 곱하면 되고요.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평균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Vm의 Im 곱하기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그러니까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면은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Vm, 전압의 진폭이니까 120, 그 다음에 Im이니까 전류의 진폭 10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전압의 위상 45도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120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00에 코사인 55도가 되죠. 그러면은 344.2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시 전력하고 평균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뒤에 있는 거, 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면은, 어차피 코사인 함수니까 평균을 내면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0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상수 부분만 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면은, 예제 2번은 임피던스 G가 30-J의 75ohm의 양단에, 그러니까 임피던스 양단에 이제 V의 전압이 인가될 때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임피던스 양단에 걸린 전압은 지금 120의 0도이고요. 이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임피던스에 흐르는 이제 전류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죠. 자,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은, I는 임피던스 G분의 V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G는 임피던스 G는 30-J의 70이라 그랬고, 전압 V는 120의 0도라 그랬으니까, 요 임피던스의 값을 일단 그 극좌표 형태로 바꿔주면은 다음 같이
진폭은 76.16이 나오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66.8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극좌표의 나눗셈이니까 진폭은 따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76.16분의 120을 하면은 1.576이 나오고요. 위상은 0도에서 마이너스 66.8도를 빼주면 되죠. 그럼 결국은 0도에서 66.8도를 더해주면 되니까 전류의 값은 1.576에 66.8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평균 전력 P는 2분의 1 곱하기 Vm, Im, 그러니까 전압의 진폭과 전류의 진폭에다가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코사인 전압의 위상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전력은 Vm은 지금 전압의 진폭이니까 120이 될 거고요. 그리고 IM은 전류의 진폭이니까 1.576이 되죠. 그리고 코사인의 전압의 위상 0도에서 전류의 위상 66.8도를 빼주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66.8도니까 이거 계산기로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앞에 거랑 같이 곱하면은 37.24W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한번 보시죠. 예제 3번은 다음 회로에서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과 저항이 소비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회로는 다음과 같이 지금 저항하고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회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회로의 이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 I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전류 I를 구하려면은 지금 두 개의 소자가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임피던스 분의 합성 임피던스 분의 전압, 공급 전압을 하면은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합성 임피던스는 4-j2가 될 거고요. 전원은 5에 지금 30V가 5에 30도의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극좌표의 형태로 바꿔주면은 진폭은 4.47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26.57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눗셈 계산하면은 뭐 4.472분의 5를 하면은 1.118이 나올 거고요. 위상은 30도에서 마이너스 26.57도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30 더하기 26.57도니까 위상은 56.57도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평균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계산이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전압의 진폭이 5죠. 그리고 전류의 진폭은 1.118.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전압의 위상은 30도고 전류의 위상은 56.57도죠.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값 따로 계산하고 이 앞에 있는 거 같이 계산을 해서 두 개 곱하면은 2.5W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이건 지금 직렬회로니까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는 좀 전에 구했던 I의 값이 그대로 저항 쪽으로 흐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VR을 계산을 해보면은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4 곱하기 IR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전류값에다가 진폭에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472에
57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마찬가지로 공식은 이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V의 값이 조금 달라졌죠. V의 진폭은 4.47이고 그 다음에 V의 위상은 56.57도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전류의 진폭하고 전류의 위상은 아까랑 동일하게 1.118에 56.57도로 계산을 해주면은 이때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2.5W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보시면은 지금 저항하고 캐패시터 두 개의 소자가 있는데 전원에서 공급하는 평균 전력이 2.5W예요. 그럼 이 전원에서 공급하는 평균 전력이 저항하고 캐패시터에 이제 나눠서 이제 소비가 될 텐데 저항에서 지금 2.5W가 소비가 됐으니까 캐패시터에는 얼마의 그 전력이 소비가 될까요? 당연히 0W가 되겠죠. 전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2.5W인데 이게 모두 다 저항에서 소비가 되고 캐패시터는 0W 전력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앞쪽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캐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그 캐패시터나 인덕터에서 그 소비하는 평균 전력을 구해 보면은 이때는 항상 0W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액티브 소자인 경우 액티브 소자는 항상 0W의 평균 전력을 갖게 되니까 그것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예제 4번은 다음 회로에서 각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 지금 전원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전원에서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고 각 수동 소자에서 소비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 수동 소자는 지금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소자에서 소비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그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자, 예제 3번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은 전원에서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저항에서만 소비가 되고 인덕터나 캐패시터에는 0W의 평균 전력이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예제 4번을 풀었는데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전력하고 캐패시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0W가 아니었다면은 0W가 안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잘못 푸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푸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얘네들이 0W의 평균 전력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얘는 뭐 노드 해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다음 같은 페로프는 메시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뭐 일단 그 전원들이 다 지금 페이저로 바뀌어 있고 각 소자에 있는 그 값들도 임피던스로 지금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교류 회로에서의 1단계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교류 회로 2단계 해석으로 여기는 지금 메시 해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 전류를 I1, 두 번째 메시 전류를 I2로 놓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전류원에 걸려 있는 전압을 V1, 그리고 저항 쪽에 걸려 있는 전압을 V2로 놓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에서 메시 방정식을 세우려고 보니까 지금 메시 전류 I1하고 지금 전류원의 방향이 서로 같죠. 그래서 I1은 4A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메시에서 이제 그 KVL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 보면은 자,
일단 요 인덕터에 걸려 있는 전압은 J의 10의 I2 마이너스 I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은 마이너스 J5의 I2가 되겠죠. 그리고 전압원이 있으니까 60의 30도 이퀄 0과 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음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I2끼리 묶으면은 다음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는 계산을 하면은 J5의 I2가 될 거고요. I1 대신에는 4A의 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은 다음 같은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60의 30도 더하기 J의 40과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I2를 구해보면은 I2는 결국 마이너스 12의 마이너스 60도. 요 J5는 뭐 극좌표의 형태로 바꿔서 쓰면은 5의 90도, 90도의 형태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앞 첫 번째 항은 지금 극좌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0의 30도, 마이너스 60의 30도를 5의 90도로 나눴다고 보시면은 요 첫 번째 항이 다음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이거는 그냥 직각좌표로 계산을 한 거죠. J5분의 J의 40으로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어차피 직각좌표로 한번 바꿨다가 다시 극좌표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극좌표는 덧셈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직각좌표로 바꿔가지고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극좌표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10.58에 79.1도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그 메시 전류 I1 같은 경우에는 4A 의 값이 나온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4A니까 뭐 4의 0도와 같은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I2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어떻게 나타났었냐면은 10.58에 79.1도 79.1도와 같은 값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I1하고 I2 요 메시 전류를 구했으니까 일단 그 요 전압원에서 공급된 평균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기는 이제 전압값하고 전류의 값, 요 두 가지 값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평균 전력은 뭐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다음 같은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2분의 1의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전압원에 의해서 공급된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를 일단 뭐 P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P5는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진폭이니까 60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의 진폭은 I2니까 I2의 진폭이니까 10.58의 값을 갖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V 전압의 위상이니까 30도.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은 79.1도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207.8W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류원 쪽에 걸려 있는 전압을 만약에 V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 첫 번째 패루프에 KVL을 적용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V1 더하기 20의 I1 더하기 J10의 I1 마이너스 I2 이퀄 0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V1은 20I1 더하기 J의 10 곱하기 I1 마이너스 I2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I1 대신에는 4의 값을 대입을 하고 I2 대신에는 요 위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뺄셈 연산이 있으니까 극좌표는 뺄셈 연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직각좌표로 먼저 바꿔서 뺄셈 연산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각좌표의 형태로 바꿔서 쓰면은 2 더하기 j2의 10.39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i2 대신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의 10.39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183.9 더하기 j의 20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극좌표의 형태로 바꿔서 쓰면은 184.984의 6.21도와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평균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진폭은 184.984가 되겠고요. 전류의 진폭은 4가 되죠. 그리고 전압의 코사인 전압의 위상 마이너스 전류의 이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1학기 때 수동 부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책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다음 같은 소자에서 전류가 다음 같이 흐르고 이때에 그 걸려 있는 전압이 V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때 전력 P는 마이너스 VI로 계산을 한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반대인 경우 반대로 흐르게 되면은 P는 V 곱하기 I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책 앞에 12페이지에 있는 그림 1.8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류 방향이 다음과 같을 때는 P는 마이너스 VI와 같은 형태로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우측으로 흘러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전력을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한다는 것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쪽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저항 쪽에 걸려 있는 전압 V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 V로 가정을 해보면은 자, V2는 메시 전류 I1에다가 25옴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I1이니까 V2는 결국 80의 0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마찬가지로 P 콜 2분의 1 곱하기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냐면은 코사인 전압의 위상은 0도고 전류의 위상도 0도죠. 그래서 코사인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4니까 160W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캐패시터 쪽에 그 걸려 있는
캐패시터에서 소비하는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캐패시터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랑 캐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 V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메시 전류 I2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었고요. 여기에 캐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 VC만 알고 있으면은 캐패시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VC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J5 곱하기 I2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J5라는 것은 5의 마이너스 90도와 같은 형태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I2는 좀 전에 다음과 같이 구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5에다가 10.58을 곱하면은 52.9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90도랑 79.1도를 더하면은 뭐 이거는 52.9도에다가 52.9에 마이너스 10.9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캐패시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VM, 요 캐패시터의 진폭이죠. 그리고 IM, 전류의 진폭이니까 요 I2의 진폭을 곱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전압의 진폭 마이너스 10.9도에다가 전류의 진폭을 빼주면 되죠. 79.1도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 코사인 마이너스 90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0이니까 요 앞에 있는 값 뭐 곱해봤자 0와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캐패시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항상 이렇게 0와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0와트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실수를 한 거니, 계산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보죠. 그러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는 I1 I2로 구할 수가 있는데, I1은 4고 I2는 2 더하기 j2의 10.39, 그러니까 직각좌표로 표현을 하면은 2 더하기 j2의 10.39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2-j2의 10.35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극좌표의 형태로 바꿔서 쓰면은 10.58에 마이너스 79.1도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 인덕터에 걸려있는 전압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VL은 요 J10에다가 I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J10은 10의 90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의 90도에다가 10.58에 마이너스 79.1도를 곱해주는 거니까 105.8도에 마이너스 79.1도 더하기 90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인덕터에서 소비된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진폭 105.88이고 전류의 진폭은 10.58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 거니까 79.1도는 서로 없어지고 90도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90도니까 이것도 어차피 계산을 해보면은 0와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 0와트가 안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나 캐패시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다음같이 이렇게 항상 0와트가 나온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최대 평균 전력 전달, 그러니까 11.3절인데 이 11.3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한글날이긴 하지만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정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